정부가 원래 오늘부터 전국의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려다 어젯밤 급하게 중단시켰습니다. 주사액 중 일부가 냉장 온도가 아니라 상온에 노출시킨 게 확인되면서 행여 약품에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는 판단에 따라서 급하게 내린 결정입니다. 먼저 김하영 기자입니다. 오늘 낮 서울 마포구의 한 소아청소년과 입구에는 독감 무료 접종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독감 주사를 맞기로 한 손님 60여 명의 예약은 전부 취소됐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정부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이 전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문의 전화도 많이 하시고 그 소식 알지 못하시고 오셨다가 헛걸음하시고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문제의 독감 백신은 무료 접종 대상인 만 13세에서 18세까지 청소년을 위한 물량으로 500만 명분에 해당합니다. 독감 백신은 빛이 차단된 상태에서 2도에서 8도의 온도로 냉장 보관해 유통돼야 합니다. 백신을 각 의료기관에 유통하도록 정부와 계약을 맺은 업체는 신성약품. 그런데 신성약품이 백신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일부 백신이 상온에 노출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배송 과정에서 냉장차의 문을 열어두거나 상온에서 확인 작업을 하다 상온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가 저희에게 보고한 거는 아니고 다른 경로를 통해서 신고가 접수가 돼서 확인이 됐다는 정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신이 상온에 노출되면 단백질 함량이 낮아져 효과가 떨어지는 등 품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상온에 노출되게 되면 품질에 이상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중에 제일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안에 들어있는 효능을 나타내는 어떤 단백질의 함량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정부는 앞으로 2주 동안 문제가 된 백신의 효과와 부작용 등 품질 검사를 진행해 정확한 피해 규모를 확인한 뒤 접종 사업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하영입니다. 안전성을 검사해 봐야 하는 주사액은 모두 500만 명이 맞을 양입니다. 만약 문제가 확인돼서 전량 폐기할 경우 다시 만들어야 하는데요.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을 차단하려던 정부 계획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성약품이 어제까지 병원 등 현장에 납품한 독감 백신의 양은 모두 500만 명 분량. 13살에서 18살 사이의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접종 대상이었습니다. 정부는 문제가 된 백신과 정상 백신의 혼용을 우려해 일단 백신 사용을 전면 중단하고 백신의 품질 검증을 시작했습니다. 해당 업체의 인플루엔자 백신 공급을 즉시 중단하였고 이미 공급된 백신에 대해서는 품질을 검증한 후에 순차적으로 백신 접종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검증에 소요되는 시간은 2주 남짓. 조사 결과에 따라 백신에 문제가 없다면 접종이 즉각 재개될 수 있지만 최악의 경우 정부의 독감 예방접종 사업에 사용되는 1,900만 명분 백신 중 500만 명분을 다시 만들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백신의 생산 시간입니다. 500만 명분의 백신을 생산할 설비는 충분하지만 배양과 검정 과정 등을 거치다 보면 2달에서 3달이 걸릴 걸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독감 백신은 유정란이든 세포 배양이든 둘 다 2,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출하가 되는 시기는 12월 말, 1월 초 정도가 될 텐데 이미 독감이 한창 유행하고 있을 한겨울에야 생산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이번 겨울은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이 예고되고 있어 백신 수급이 늦어질 경우 방역 과정에서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신성약품이 공급한 물량을 제외한 다른 경로로 공급된 백신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백신부터 접종을 재개해 접종이 지연되는 사태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1명, 사흘 연속 두 자릿수이고 수치도 계속 줄고 있습니다. 역시 2.5단계 거리두기의 효과이면서 그만큼 강력한 거리두기를 일상에서 늘 실천해야 한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가운데 총리실 직원이 확진되면서 정세균 총리까지 검사를 받았는데 조금 전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전동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총리 비서실이 있는 정부 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4층이 일시 폐쇄되고
소속 부서 직원들도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총리실 산하 민정실의 한 국장급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해당 국장은 지난 7일 접촉한 사람이 확진됐다는 소식을 듣고 검사를 받았는데 양성이 나왔습니다. 밀접 접촉자는 아니었지만 정세균 총리도 국무회의를 마치자마자 진단검사를 받았고 조금 전 음성으로 판정됐습니다. 부산 연제구에선 다단계 사업으로 추정되는 건강용품 설명회에서 새로운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7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모두 13명이 무더기로 확진됐는데 서울, 울산, 충북 등 거주지도 다양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확진자가 감소 추세에 있는 건 분명하지만 다양한 경로로 감염이 지속되는 만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켜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감소세에 방심하면 안 되겠고 계속 주의가 필요합니다. 흔히들 얘기하듯이 산을 내려갈 때 하산길이 더 위험한 셈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감염된 뒤 또 감염되는 재감염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홍콩, 미국, 에콰도르, 인도 등 전 세계의 재감염 사례 6건과 함께 전체 일반 감염 대비 0.04% 정도가 재감염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유럽 질병관리청의 추산을 언급했습니다. 단순 확률로 계산했을 때 2만 3천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국내에서도 9명의 재감염자가 나올 수 있는 셈입니다. 재감염은 특히 연령대와 상관없이 면역 유무에 따라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젊은 층도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방역당국은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코로나19와 일상을 공존하는 요즘도 버스는 운행이 되고 거리는 깨끗합니다. 우리의 이런 일상 뒤에는 누군가의 위험한 노동이 있는데요. 남들과 거리를 두고 싶어도 둘 수가 없는, 그랬다간 우리 사회가 작동을 멈추고 누군가의 생명까지 위태로워지는 필수 노동자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꼭 필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요양보호사 지상옥 씨는 방문 돌보미를 쉴 수가 없습니다. 환자들의 생사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중증 치매와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84세 어르신. 챙겨줘야 할 것이 많습니다. 하루에 이렇게 다지신 거 이렇게. 여기에 도안이 또 들어가는 거지. 하루에 7가지. 이거를 지금 선생님께서 다 챙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안 오면 안 되죠. 혼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식사도 혼자 해결 못 하세요. 제가 그래서 조금 더 늦으면 더 막 불안한 거야.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수년째 음식을 거부하는 환자를 상대하는 식사 시간은 마치 전쟁 같습니다. 난 이제 안 먹고 싶어. 한 숟가락은 잡숴야지. 안 돼, 어머니. 아유, 진짜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건 아니고요. 옳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겨우 입안에 들어간 밥을 도로 뱉어내면 사방으로 튄 침과 음식물 찌꺼기를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보령이야. 죽겠다. 저리 가야 이제. 뱉으면 어머니 또 잡숴야 돼. 난 먹어서. 알코올 중독, 치매, 당뇨병을 앓으며 혼자 사는 이 환자 역시 요양보호사가 있어야 밥도 먹고 병원도 갈 수 있습니다. 나 그래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름을 은인이라고 지었잖아요. 은인이라고. 환자와 가족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존재인 겁니다. 만약에 우리 보호사님 안 오시면은 안 되죠. 우리 딸 같아요. 와서 밥을 다 하고 나 목욕도 시켜주고 다 해주니까 없어서는 안 되지. 요양보호사 말고도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대면 접촉과 노동을 중단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서민의 발인 버스 운전기사들. 매일 불특정 다수와 접촉하며 감염의 두려움 속에서도 운행을 멈출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도 사람이다 보니까 있죠. 그런다고 근무를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 있는 의료진 바로 옆에는 오염물을 청소하고 환자를 이송하고 경비를 서는 병원 근로자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의료 돌봄, 배송과 물류, 교통 분야 종사자 등을 필수 노동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역할이 커진 필수 노동자들 상당수가 여전히 열악한 노동 조건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맨날 위험에 노출돼 있어도 뭐 위험수당이라든가 월급도 시급이잖아요. 8,000원에 시작해서 이제 10,000원 좀 넘어요. 11,000원 정도. 12년 동안 이렇게 하고. 버스 기사도 손님들의 마스크 착용 여부를 확인하느라 매 순간 긴장해야 하고
환기와 방역 등 일은 더 늘었지만 처우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위험 수위만 더 높아진 거지 똑같습니다. 오히려 근무 여건과 안전 환경이 악화된 경우도 많습니다. 의료진들과 같은 공간, 같은 위험 속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처우는 상대적으로 더 나빠진 병원 노동자들이 대표적입니다. 업무가 더 많이 가중됐죠. 음압병무를 하면은 간호사들이나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밖으로 나오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심지어 우리가 이제 도시락 배달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하고 없었던 업무가 한 9가지 정도가 더 늘어났다고 보면 되죠. 감염 위험이 높지만 그들의 안전은 방치되고 있습니다. 한 방에 30-40명씩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잠깐의 휴식 시간마저 위험에 노출된 청소 노동자들. 안전하게 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대신 이 공간마저 없앤 병원도 있습니다. 2.5단계 하고부터는 각자 쉬는 공간도 없이 각자 자기 일하는 자리에서 그냥 대충 쉬라고 이래가지고 지금은 쉬지도 못하고 화장실이든 어디든 앉았다가 시간 되면 또 이러고 있어요 지금. 고용 불안까지 더 커졌습니다. 아 무슨 위험수당을 줘요. 이 와중에 사람을 줄이신다고 지금 난리예요 지금. 돈이 안 된다고. 코로나 때문에 환자들이 많이 안 온다고. 만약에 되면 격리 조치와 임금도 안 주고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겠다 통보를 받은 상태예요. 외국에선 코로나19를 계기로 필수 노동자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이뤄지면서 각종 보호와 지원이 시작됐습니다. 캐나다는 최대 16주간 140여만 원을 직접 지원하고 미국은 필수 노동자들의 보험료를 간접 지원하는 입법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필수 노동자에 대한 개념과 기준도 불분명하고 사회적 인식도 부족합니다. 서울 성동구가 전국 최초로 필수 노동자를 위한 지원을 논의 중인데요. 위험수당을 지급하고 보호장비와 심리치료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지원인데다 구청 차원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광역 차원의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고 무엇보다도 정부 차원의 정책이 수립되거나 아니면 법이 만들어진다면 이것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당장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필수 노동에 대한 존중과 가치에 대한 사회적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분들이고 이분들이 없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을 공통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사회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이번에 알게 된 거잖아요. 필수 노동이 멈추면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곳부터 무너집니다. 이 사람 없으면 난 못 살아요. 죽어요. 우리가 안 오면 안 되거든요. 뭐 코로나가 아니라 아마 더한 중병이 있어도 아마 우리는 와야 될 거예요. 코로나 시대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누군가는 더 많은 노동을 하거나 더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있습니다. 미국 메릴랜드주에 수출된 한국산 코로나19 진단 키트가 불량이라서 사용이 중단됐다. 이런 현지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해당 업체의 주가가 급락하는 등 파문이 일었는데요. 하지만 메릴랜드주가 진단 키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즉각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 워싱턴 여홍규 특파원이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진단키트 부족 사태가 빚어졌던 지난 4월, 미국 메릴랜드 주 정부는 한국산 진단키트 50만 회 분량을 긴급 수입했습니다. 레리 호건 주지사는 직접 공항에 나와 물건을 맞았고 한국어로 감사 인사도 전했습니다. Our Korean partners for assisting us in our fight against this common hidden enemy.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진단키트가 불량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지 지역 일간지가 요양원 검사에서 수십 건의 가짜 양성 반응이 나와 메릴랜드 대학 연구소 측이 한국산 진단키트 사용을 중단했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 기사를 국내 몇몇 일간지들이 그대로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한 일간지는 당시 50만 회분을 우리 돈 104억 원에 수입해간 메릴랜드 주지사는 한국의 사위로 불리며 화제가 됐고 우리 정부는 이 사건을 K-방역 성과로 홍보했었다는 내용까지 추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메릴랜드주는 즉시 반박 성명을 냈습니다. 지난 60일간 아무 문제 없이 20만 건 이상의 검사를 해왔고 앞으로도 매일 활용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수출업체도 진단키트에 문제가 있어 사용이 중단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메릴랜드 대학 연구소가
코로나19와 독감을 동시에 진단하는 실험을 해봤는데 불가능하다는 걸 확인하고 사용을 중단했다는 겁니다. 코로나 전용 진단 키트예요. 이걸 가지고 독감 바이러스가 검출되는지 체크를 해보니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러면서 이제 위양성 논란이 일어났고 메릴랜드 대학 측도 해당 업체의 진단 키트 검사는 만족스럽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문제가 있었다면은 오늘 아침에 받은 이런 성명서보다는 왜 불량이 나왔냐, 그 소명 자료를 제출해라, 이런 식의 메일이 오는 게 맞겠죠. 외교부도 해당 진단 키트 사용에 이렇다 할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K-방역의 신뢰도가 당장 무너질 것처럼 썼던 국내 보도로 해당 업체의 주가는 온종일 출렁였고 결국 4% 하락한 채 장을 마쳤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여홍규입니다.